자, 요즘 공무원 연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연금하고 비교도 이제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왜 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가 언제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시행된 것이 이제 1988년부터 네.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2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정착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의무이기 때문에 뭐 내고는 있지만 예. 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또 아깝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노후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되죠. 근데 지금보다도 이제 앞으로 예. 30년, 40년 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걸 네. 개인연금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사회보험이고요. 네. 공적 보조연금입니다. 즉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보면서 이 돈 뭐 적게 내는 분들을 이렇게 일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포함해 있는 이 공적 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연금처럼 이거 내 돈 붓고 내 수익률 왜 못 챙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네. 근데 말씀하신 그 소득 재분배 문제를 들어보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손해보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손실은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자기가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아니죠, 예.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재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수익률이 좀 낮은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누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그 손실이 있다는 거는 오해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국민연금 재정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고급여 저부담 구조로 돼 있는 건 맞죠? 네. 그러니까 많이 내고 뭐 덜 받게 이제 받게 돼 있는.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점점 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이 연금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예.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많이 고쳐서 지금 이제 많이 고쳤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덜 내고 많이 받은 구조였는데 이제 덜 내고 더 내고 덜 받자, 더 내고 덜 받자, 점점 나이도요 60세 수령에서 61세 수령부터 해서 조금 늦춰지고 예, 있는 점점 건가요? 5년마다 늦춰져서 69년생, 그러니까 69년생 이후부터 이제 65세 때야 비로소 또 수령할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좀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2060년, 이제 65년쯤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노령화 사회가 됩니다. 거의 이제 5명 중에 1명, 뭐 혹자는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굉장한 이 국민연금부의 이제 기금에 고갈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이 내야 되고 이 65세 이후가 받아야 되는데 65세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기금 고갈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부정론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느냐. 네. 마치 낭떠러지가 저기 보이는데 왜 우리가 거기를 달려야 되느냐. 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요.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기금을 어마어마하게 워렌 버핏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수익률을 엄청나게 내는 뭐 그런 방법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가정이니까. 네. 이게 국민연금 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 지금 돼요? 글쎄요, 이제 기금이 계속 40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00조, 200조 계속 쌓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굉장한 공룡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갖고 이제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시에서 기금으로요. 큰손 역할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런 그 형태의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손실도 좀 손실도 보는 많이 거죠. 나는데 예. 이런 게 좀 있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감사 같은 거 하고 연말에 이제 국정감사할 때 수익률이 적으면은 이제 왜 적냐?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채권을 많이 투자합니다. 안정성 네. 때문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채권 많이 하나? 주식 투자 좀 해. 막 이렇게 또 합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에 한 또 마이너스 3% 정도 손실이 나면 왜 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보냐니까 이 잣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히 운용을 할 때 최대 목표는 안정성이 돼야 됩니다. 국민연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채권만 하는 이런 스타일로는 도저히 이제 소위 말하는 앞으로 나온 기금 고갈이랄지 노령화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전 국민의 어떤 합의 같은 걸 좀 도출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주식 투자라든가 위험 자산에 대한 이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국민연금 편드는 게 아니라 또 이 주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왜 하냐고 비난을 하고 네. 주식을 안 하고 또 채권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또 어떻게 맨날 놀고 먹는 거 아니냐. 그 채권만 하니까요. 뭐 운영팀은 뭐 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좀 잣대를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렵죠. 것 어렵고요, 또. 같은데요. 네. 안정성과 이제 수익률을 두 마리 토끼 토끼가, 잡기 예, 쉽지 않을 그렇습니다. 텐데 말이죠. 네.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예. 것들이 있는 겁니까? 가장 좋은 건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가입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또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방법은 이제 수령 기간을 그러니까 늦춰받는 겁니다. 예. 늦춰받는 거여서 보통 지금 한 뭐 60세에서 받는데 61세입니다. 현재 61세의 나이를 더 한 5년이나 뒤늦게 받게 되면은 예. 상대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사례를 한번 볼까요? 보시죠. 예. 연금 수령을 5년. 야, 연금 수령 5년 늦추기 사실 쉽지 않을 쉽지가 텐데 않은데 말이죠. 이제 예. 그렇게라도 왜냐면 노령화가 워낙 가속화가 돼 있으니까요. 이제 김영수 씨인데 이분이 아마 1988년부터 이제 부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61세이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영수 씨가. 예, 그러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러나, 61세 수령이니까. 예, 지금 받을 수 있는데 이제 5년을 줘서 66세부터 받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2019년부터 예. 그러면 이제 총액이 3억 5,170만 원이어가지고 월 수령액이 172만 원, 2만 4천 원이 됩니다. 근데 바로 받게 된다면은 이제 이분이 지금 받게 되는 돈이 월 126만 8천 원이니까 이게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죠. 지금 1년에 한 7.2% 가산율이 붙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1년에 7% 이상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총액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또 연금으로 쪼개게 되기 때문에 5년을 늦게 받는 저 효과가 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늦추면 36%를 더 받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예. 그것도 이제 매달 받게 되기 때문에 오래 사신다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많이 받는 거. 5년 동안은 근데 뭐 먹고 삽니까? 그게 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은 5년 동안에 또 저런 이제 걸 하고. 연금도 계속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는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신청을 또 하면 됩니다. 구조가 이제 앞으로 네.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입 기간을 아무리 많이 하고 연금액을 많이 한다고 해도 408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월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받을 수 있는 408만 원으로 일단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저분처럼 저렇게 늦춰 받을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순간적으로 더 내서 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채우는 게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일시 네. 반환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88년 가입자 중에서는 상당 부분 중에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 제 기억으로 1998년 이때쯤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돈을 전액 다시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갖다 내는 겁니다. 이자 포함해서. 예. 그러면 그 돈을 다시 쪼개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10년을 채워야지만 수령 대상이 되는데 예. 10년을 못 채우시고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고 뭐 납부 예외 기간에 걸리게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네. 때는 자기는 그냥 내겠다 해가지고 그 10년의 그 금액을 그 목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왕창 부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못 채웠던 부분을 한 단박에 뭐 메워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뭐 카드로도 납부도 하고요. 분할, 뭐 할부로도 받아준다고 하고 이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도록 좀 유도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일단 임의 가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일반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 가입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반대되는 의미인가요? 예, 총 대상자가 4명 있습니다. 네.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는데 예. 샐러리맨은 사업장 가입자고요. 지역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 안 낸다 또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소득이 있으면요. 바로 공단에서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좀 착정하는데 그냥 지역 가입자라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임의 가입자라는데 뭐 주부나 뭐 군인 학생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소득이 안 잡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설명을 좀 예. 해주세요. 임의 가입한 전업주부. 예, 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닌데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난 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고 싶다. 받아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7월에 가입해서 매달 8만 9천 원에 이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29년까지 이 19년간을 이제 20년을 가입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분이 65세에 월 31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8만 원 25
20년간 내가지고 이제 31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매달 31만 원씩 받게 되기 때문에 주부들 사이에서는 저 임의 가입 저 보험 상품이 국민연금 네. 저 가입이 굉장히 좀 히트를 쳤거든요. 네. 제가 봐도 주부들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임의 가입을 좀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 상품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네. 또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 사태 났을 때 기금이 고갈나면 어떻게 하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실은 이게 이제 국가 보장이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국가부도 뭐 디폴트까지 왔지만 지급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국민연금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다른 복지 예산이나 또 뭐 다른 이런 쪽의 세수가 들어갈 수 예산에 있죠. 이제 삭감이 돼서 그게 뭐 여기 빼서 저쪽 돌 메우는 거 아니냐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연금 고갈과 상관없이 이제 내가 받을 네. 수 있는 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럼 연금 수령자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네. 누가 받게 현재는 이제 되는 겁니까?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에서 한 40%에서 60% 정도를 이제 남은 유족이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가장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있었을 때, 저도 막 이런 어르신들 얘기 들어봤을 때는 뭐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해입니다. 2명 부부가 다 국민연금 가입했으면 은퇴 후에 61세 이후에 2명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부부가 함께 잘 살다가 한 분이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예요. 네. 그럴 때는 이 사망에 유족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이 남은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남았다면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유족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족연금 X와 본인이 할머니 혼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플러스 이 유족연금의 20%를 더했을 때 그 X 좀 어렵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 할머니가 더 많은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구조가 뭐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같이 살다가 뭐 한 분이 사망하셔도 그에 대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걸 받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 덧붙여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말이죠.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정년이 뭐 55세에서 이제 58세, 법적으로 이제 60세까지 이렇게 이제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55, 58세에서 이제 그만두신 분들, 당장 뭐 생업이 없으면은 뭐 달리 이제 국민연금으로 이제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거기서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당장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예. 그리고 61세부터 받으면 이제 제대로 된 최대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55세 은퇴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61세밖에 예. 이제 예.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하고 이제 5년 뒤에 가면 이제 62세, 63세 하고 69년생 같은 경우에 은퇴하면 이제 65세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최대 이제 10년이 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득 크레바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10년 동안 뭐 하나? 예. 지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퇴직연금을 통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 55세 이상부터 그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나오기 직전에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라도 좀 커버하려고 하고 예. 개인연금도 좀 국가에서도 많이 지금 좀 살짝 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딱 그 기간 동안에 예. 그 한 이제 많게는 8년 앞으로는 10년이 될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 최소 안정망이 있어야 되겠냐. 근데 예.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55세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럼요. 줄어드는 56세부터 61세까지가 거의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소득이. 예. 그러니까 그만큼 미리 일하는 이렇게 분들도 땡겨 받을 많지 않고요. 경우에는 손해를 많이 봅니까? 땡겨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은 늦춰받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예, 61세 61세에서 받을 수 이상부터. 이걸 66세엔 받을 수 있지만 61세 거를 앞으로 55세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군요. 거기에 대한 해법을 빨리 좀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국민연금 다 되거든요. 예. 다 가입하고 있을 텐데 그 빈 구간 내가 57세, 58세, 59세, 60세 이 기간 동안에 뭐 할까? 어떤 식으로 매달에 한 100만 원씩을 받아낼까? 예.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